그날 제 며느리는 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이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아직 뜨겁게 저릿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제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리고 왜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공감해 주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명절을 앞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부엌에서 바삐 손을 놀리고 있었지요. 기름 냄새와 연기에 눈이 따끔거려도 그게 다 가족들 입에 들어갈 맛난 음식이라 생각하면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 있던 며느리는 두 팔을 꼬고 서서는 제 손길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술을 삐죽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누가 이런 거 다 해요? 그냥 사다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제 세월, 제 인생을 부정하는 말처럼 가슴을 후벼 팠어요. 부엌에 서 있던 저는 잠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손끝으로 흘러내린 기름방울이 뜨겁게 피부를 태웠지만 그보다 더 뜨겁게 제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표정은 더 도도했어요. 젊음의 자만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도 되는 듯 말이죠. 어머님,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음식점 예약하면 되는 건데 뭐하러 이런 걸 해요? 그 말에 부엌이 한순간 쓸쓸해졌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기름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얘야, 내가 지금 먹는 이 음식들은 내가 젊은 날 시부모님 밥상 차리며 흘린 눈물과 땀으로 배운 것인데 내 앞에서는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구나. 잠시 후 며느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피식 웃더니 제게 이렇게 던졌습니다. 어머님, 진짜 세련되게 좀 사세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촌스럽게 왜 그러세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피가 나는 줄도 모른 채 베이는 칼날 같았어요.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저는 뜨거운 전 기름 위로 다시 팔을 얹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반드시 깨닫게 해야 한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허리 펼 새도 없이 움직였기에 온몸이 쑤셨지만 모두가 모여 웃으며 밥을 먹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기대는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받자마자 젓가락을 내려놓고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님, 요즘 이런 음식은 다 기름지고 건강에 안 좋아요. 요즘 사람들은 샐러드나 파스타 같은 거 먹지 이런 전이나 나물은 촌스러워서 잘 안 먹어요.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촌스럽다 그 한마디는 제 젊은 날을 모조리 부정하는 칼날 같았어요. 저는 이 손으로 수십 년간 가족의 밥상을 지켜왔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고프게 돌아왔을 때 늘 저는 부엌에서 이 손으로 밥을 지었어요. 그 세월이, 그 마음이 한순간에 촌스럽다는 말로 잘려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웃음으로 감췄어요. 그래, 요즘 음식이 다 그렇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웃음을 본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이제 SNS에 올리면 다들 뭐라고 할까요? 우리 집 밥상 참 구식이라고 하겠죠? 그 말은 제 가슴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애써 삼켰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 들려온 건 제 심장의 쿵쾅거림 뿐이었어요. 식탁은 웃음 대신 묘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제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들었습니다. 아들마저 멋쩍은 듯 웃으며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제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저는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아직도 벽에 배어 있었고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서러운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제 인생이 며느리의 몇 마디 말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 눈은 무심코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오래전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상처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 상처는 남편과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 제 몸을 바쳐 만든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흔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아이는 언젠가 알게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다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언젠가는 깨닫게 하리라. 나를 무시하던 그 말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부엌 전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그 아래서 저는 홀로 앉아 차가운 물컵을 손에 쥔 채 밤이 깊어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문을 스치며 지나갔고 제 마음도 그 바람처럼 쓸쓸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예전 단골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좁은 골목 안, 늘 제가 가던 두부가게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오랜만이네. 요즘도 그 손 다 괜찮으셔? 순간 며느리의 눈이 제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비추는 햇빛 속 오래된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모른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휴, 괜찮아요. 뭐 그 시절엔 다 그렇게 살았지요. 하지만 두부가게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손으로 공장에서 밤새 일하면서도 자식 공부는 절대 포기 안 하셨잖아. 그때 다들 감탄했지.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여전히 차분히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 숨겨왔던 제 삶이 며느리 앞에 드러난 것 같아 묘한 떨림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입술이 조금 열렸다 닫히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제 옆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만 바라보더군요.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은 느꼈을까? 내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그러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거칠고 굳은 살이 남아있는 제 손바닥 위로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님 손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프지 않았다. 그저 너희 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빠, 내 아들 공부시키느라 내가 조금 고생한 것뿐이지. 제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더 꼭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빛에서 도도함 대신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아주던 그날 이후 저는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도 내 마음을 알겠구나. 그렇게 믿었지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며칠 뒤 또다시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은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했고 며느리도 옆에서 조금은 거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도 달라졌구나 싶어 고마웠어요. 그런데 아들이 들어오자 며느리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은 너무 옛날 방식이야.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아. 나도 친구들 앞에서 솔직히 창피할 때가 있어.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며느리의 말은 이미 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깊이 꽂혀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그 손길이 순식간에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창문 너머로 기울어가는 햇살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받아야 하는 걸까? 서러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눈길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날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이 모든 게 헛된 게 아니었다. 내가 걸어온 길은 결코 부끄러운 길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세월이었다.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이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차갑고 도도한 표정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녀의 속마음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네가 나를 촌스럽다 해도 괜찮다. 하지만 너는 잊지 말아야 한다. 내 남편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내가 이 손으로 쌓아 올린 세월 덕분이라는 걸. 며느리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곧 이 아이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두 번째 반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던 그날 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속에서 오랜 세월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저는 잠시 멈칫하던 며느리에게 조용히 손짓하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며느리 둘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라, 너는 나를 촌스럽다고 했지? 맞다. 나는 내 눈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게 있다. 너희 아버지가 일찍 몸을 망쳐서 누워 계실 때 내가 혼자 새벽마다 공장에 나가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때 내 손이 다 이렇게 된 거야. 너희 남편 대학 보낼 등록금을 모으려다가 얻은 상처지. 말을 이어가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눈은 단단했어요. 며느리는 순간 숨을 멈춘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한 미묘한 반항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내 남편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는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했니?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며느리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걸 보며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아직 이 아이가 완전히 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더
더 이상 숨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네가 말하는 세련됨, 그게 대체 뭘까? 옷차림? 음식? 아니면 집안의 모양새? 며느라, 세련됨이란 남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어떻게 지켜왔는지에서 나오는 거야. 나는 이 손으로 남편 살리고 자식 공부시키고 집안 지켜왔다. 그게 내 세련됨이다. 제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을 울릴 만큼 힘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순간 고개를 돌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자존심 때문에인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 그냥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서늘해졌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속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아직 다 모른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손을 바라보다가 오래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남겨준 유품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얇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손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던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병으로 누워 있을 때 집을 지킨 건 당신이었다. 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집안이 무너지지 않은 것도 모두 당신 덕이다. 나는 평생 당신에게 빚지고 간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그 짧은 문장에서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노트를 며느리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한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할 제 세월과 아픔, 그리고 남편의 고백이 이 아이에게는 더 큰 울림이 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저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고는 천천히 글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몇 줄을 읽자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이 떨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 집을 지킨 건 당신이었다. 그 대목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지 못한 채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내 삶을 촌스럽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이 아팠다. 하지만 내가 이 글을 읽는 순간만큼은 제발 내 세월을 조금은 이해해 주길 바랐다.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서서히 굴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괜찮다, 며느라. 나도 내 나이 땐 철없었다. 시부모님 앞에서 나도 수없이 실수했어. 그게 다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야.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눈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걸. 하지만 분명히 그날의 눈물은 우리 사이에 작은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이 더 이상 촌스럽다는 소리가 아니라 고마워요 라는 속삭임으로 바뀌어 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부엌에 스스로 들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전 좀 부칠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아이가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름이 튀어오르는 프라이팬 앞에서 며느리의 손끝은 서툴렀습니다.
파전 반죽이 모양 없이 흩어졌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 내가 이렇게 내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더 성숙해져서 우리 가족을 함께 지켜줄 수 있기를. 부엌 안에는 기름 냄새와 함께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 전을 부치던 그날 이후 제 마음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가슴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지요. 저는 며느리에게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어요. 얘야, 이 전은 뒤집을 때 한 번에 탁 하고 뒤집어야 해. 그래야 모양이 살아. 며느리는 서툴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변한 걸까? 아니면 잠시 감정에 휘말린 것뿐일까? 제 마음은 아직도 완전히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곁에 서서 기름 튀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웃는 며느리를 바라보니 마치 제 젊은 날에 제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먼저 부엌 불을 켰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은 국 끓여볼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툰 손놀림에 국물이 넘치기도 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며느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그 말을 하며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울림이 차올랐어요. 과거 제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께 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그 말씀처럼 이제 제 며느리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질 수 있는 등불처럼 이 아이의 마음이 다시 다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며느리와 함께한 시간이 며칠 쌓이자 집안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도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고 식탁 위에는 서툴지만 며느리가 만든 반찬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 평화가 오래 가기를.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서 들었던 무심한 말들, 무시당했던 순간들이 문득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들은 아직 제 상처로 남아 있었지요. 그러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 때구나. 그 아이도 아직 세상살이를 다 알지 못하는 나이일 뿐이라는 걸. 저도 그 시절엔 철없고 서툴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와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라, 네가 그동안 내게 했던 말들 사실 참 많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왜냐면 네가 조금씩 내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철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이번 눈물은 아픔이 아닌 따뜻함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며칠 후 우리 집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이 끝나면 며느리는 곧바로 집으로 가버렸는데 이번에는 남아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분주히 그릇을 닦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예전엔 부엌에 들어오기조차 싫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제 옆에서 물에 젖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거품 사이로 반짝이는 그녀의 눈빛은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사람이 변한다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지. 그 순간 싱크대 옆에 걸려있던 낡은 앞치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다 준 앞치마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며느리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얘야, 이거 네가 가져. 언젠가는 내 부엌에서도 쓰게 될 거야. 며느리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제가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직접 만든 반찬이 올라와 있었어요. 모양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한 숟가락 뜨며 웃었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네.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갈등으로 얼어붙었던 집안 공기가 이제는 웃음으로 채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조심스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죠. 사실 어머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며느라. 너도 내 자리에서 힘들었을 거다. 이제부터는 서로 조금씩만 더 이해해주자. 그날의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화해의 자리였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서서히 달라지자 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는 상인들과 인사할 때마다 며느리가 눈치를 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다가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도 이제 내 곁에서 조금씩 배우고 있구나. 저는 시장 골목 끝에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훈육하는 방법은 큰 소리나 꾸지람이 아니라 제 삶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걸어온 길이 그 자체로 교과서였고 세월이 만든 주름 하나하나가 가장 큰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을 꺼냈어요. 며느라, 네가 나를 무시했을 때는 서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마저도 고맙게 느껴진다. 내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며느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더 배우고 더 노력할게요. 저도 언젠가는 어머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따뜻한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며느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방 안에는 차향기와 함께 잔잔한 평화가 퍼졌습니다. 며느리와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자 저는 오래 묵은 한숨을 처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며느리와 마주 보며 웃는 순간 제 가슴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예전 같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차올랐는데 이제는 같은 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가족이란 결국 이렇게 다시 이어지는 거구나. 며느리가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이 화해의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은 늘 상처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뒤섞이며 흘러가는 게 아닐까요? 그날의 따뜻한 저녁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될 선물 같은 기억이 되었어요.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다시 시장에 갔을 때 저는 또 다른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제 곁에 서서 불평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계산을 하고 상인들에게 웃음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늘 오시던 곳이 여기였군요. 왜 좋아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어요. 단순히 시장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제가 살아온 세월과 땀이 깃든 자리를 이 아이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멀리서 웃고 있는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아이도 나와 같은 길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제 오랜 서름이 구름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밤이 깊어 조용히 방에 앉아있던 저는 문득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날에 제가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아직 살아있던 남편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의 졸업식 사진도 붙어 있었지요. 저는 사진 속 얼굴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이 떠난 뒤로 참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 며느리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 당신이 봐도 기특하다 하실 거야.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제 마음에 남긴 상처가 깊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저는 용서와 이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세월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힘은 큰 소리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 속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진심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 또는 며느리분들께서도 저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다가선다면 결국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 한마디가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함께 마음을 보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속에 응어리가 맺히던 날들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대신 작은 웃음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새벽에 일어나 부엌 불을 켜고 며느리는 제 옆에서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제 젊은 시절을 거울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모든 게 버겁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배우며 사람답게 살아왔지요. 며느리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나무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따뜻하게 지켜봐주고 싶었어요. 제 곁에서 웃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서로 부딪히고 다투더라도 결국 하나가 되는 것.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만든 반찬이 식탁에 오르자 아들은 기특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음식의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음식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내 마음을 몰라줬다는 서운함에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그 아이의 작은 노력이 제게 큰 선물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라, 네가 나를 이해하려고 해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며느리는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는 음식 냄새보다 더 따뜻한 가족의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방에 혼자 앉아 있자니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아이들을 키우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며느리와 갈등하던 지난 날까지. 모든 게 제 마음속에서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살아온 세월이 괜한 고생이 아니었구나.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있는 거야. 그 깨달음 속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듯 했어요. 삶이란 결국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저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통해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끝맺으려 합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아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서러움을 느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갈등은 끝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큰 소리나 꾸지람보다 더 강한 힘은 살아온 세월이 전해주는 진심입니다. 그 진심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정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소중한 깨달음과 사랑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우리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